네, 안녕하십니까.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혁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혁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좌파의 혁명과 우리의 혁명에서 이제 제일 그 차이가 나는 게 관점입니다. 이 좌파는 그 단두대, 피바다 이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혁명은 일단 관점, 언어, 철학, 세계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자유, 애국, 민중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현대 문명에 대한 이해, 또 우리가 몇 가지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간관, 이런 게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기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래 보면 모이는 그룹마다 언어가 좀 다르고요. 또 그 다음에 직업 배경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요. 군인 출신, 의사 출신, 공무원 출신, 공무원도 각 분야별로. 이게 이제 이 애국 민중의 문제점이죠. 언어가 다르고 상징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면 이게 결속력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쟤들의 언어는요, 제가 보면 한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4가지 정도 버전이 있는데, 1789년에서 1871년 파리 코민 정도까지, 이때는 단두대 신앙입니다. 단두대, 기어틴 걸어놓고 왕, 귀족, 신부, 수녀 붙잡아서 목 자르면 정의가 구현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시즘이, 공산당 선언 자체는 1848년에 나오지만, 공산주의 마크시스트 사상이 지배적으로 서유럽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건 파리 코민 이후입니다. 1871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마크시즘이 이제 그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급 피바다 신앙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혁명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신앙 체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면 변형을 일으키죠. 이건 민족해방, 계급투쟁, 피바다 신앙. 그래서 민족해방에 먼저 놓입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족 주체성을 위한 피바다를 건너면 민족이 우뚝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죠. 지금도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 김일성 영생교는 이게 좀 변형이 돼서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족 주체성을 위한 피바다를 건너면 민족이 우뚝 서는데 그 민족의 민족됨은 김일성 수령께서 부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가 됩니다. 쟤들의 4번째 종류의 신앙은 이게 악마의 신앙이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무한 해체. 다 해체해버린다 이거예요. 진실, 거짓 구분하는 분별.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그 기준 외에는 다른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마라. 그 기준이란 건 뭐냐? 세상을 식민주의, 백인 우월주의, 화이트 슈피머시, 인종주의에 의해서 착취되고 왜곡되어 온 세상으로 봐라. 세상을 젠더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착취되고 왜곡되어 온 세상으로 봐라. 세상을 국가주의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착취되고 왜곡되어 온 세상으로 봐라. 이런 거죠. 그런 몇 가지의 핵심 관점, 자기들 말로 올바른 관점 외에는 다른 가치 판단 전부 버려. 전부 다른 가치 판단은 전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고, 전부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PC 분노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친일파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거 외에는 다 버려라. 민중이냐 아니냐 이거 외에는 다 버려라. 그러니까 민중이란 단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오면 쟤를 민중이란 단어 못 씁니다.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PC 분노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약하지만 쟤들은 이제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백인 중심주의,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가 바로 서방의 역사였고 서방의 핵심 가치인 자유, 개인,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등에 대한 존중은 전부 이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를 포장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다 버려라. 이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쟤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쟤들이 이제 이 악마의 신앙으로 간 거예요. 즉, 무한해체, PC 분노, 죄책감의 영혼을 전당 잡히고 때를 이루면 세상을 주고 흔들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참 흉악한 악마의 신앙이 돈과 권력을 가진 친중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와 결합을 해서 지금 미국을 점령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참 웃기는 거죠. 자, 이건 쟤들의 네 가지 버전이고 처음에 단두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피바다, 그 다음에 민족해방 계급피바다, 그 다음에 악마의 신앙, 벌거벗은 악마예요. 벌거벗은 악마. 그리고 나서는 벌거벗은 악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근엄한 그 종교 신앙인과 사제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라든지 혹은 김어준 혹은 김용옥한테서 근엄한 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김재동. 안 나오죠. 픽픽거리면서 냉소적이고 사납고 말 꼬우고 이런 거밖에 없죠. 벌거벗은 악마예요. 그 멘탈이. 제가 김어준 씨가 무슨 악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멘탈의 어떤 특징이 벌거벗은 악마성이라고요. 거기에는 근엄한 사제 이게 없다고요. 그냥 뭐 혁명도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 무한 해체, PC 분노로 개돼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적당하게 저기 김경수 저기 드루킹 같은 걸로 풀어가지고 표 조작하고 또 선관위 잘 거기 우리 사람 박아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만지고 이러면 그냥 권력 가는 거야. 혁명의 목적이 뭐야? 권력 잡자는 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게 옛날 부닥다리 혁명 아니야? 얘들 이거라고요 지금. 얘들 이거예요 이거. 벌거벗은 악마라고요. Naked devil. 자,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네 가지 버전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되라. 자유와 진실을 존중해라.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을 존중해라.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배울 만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혁명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헌신성이 있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586 집단이 이게 부족해요. 너무 배가 불렀고 너무 자기들끼리 무절제하게 뭉그러져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비전행 장기수 혹은 남로당 영향받았던 사람들 혹은 통역당, 난민전 2세대까지만 하면 이게 있어요. 혁명이 직업이에요. 직업적 혁명가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 회사 사장이고 혹은 뭐 회사 임원이고 대학 교수가 한데 혼자서는 내 직업은 혁명이야. 평생 혁명이지. 목숨 내놓고 뛴다. 전위. 뱅가드라고 부르죠. 우리가 좌파에서는 배워야 됩니다. 이 근성을. 자, 이제 좌파의 혁명 전술의 세 가지 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전 1번은 뭐냐면 폭동으로 권력이 집중된 장소를 장악한다예요. 이걸 기동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War of Mobilization. 이걸 제일 잘 쓴 사람은 레닌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 이 타겟을 이제 말하면 왕궁, 대통령 관저, 의사당,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그 다음에 뭐 요새 같으면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법원과 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과 군대. 권력이 집중된 곳이잖아요. 권력의 심장부. 이거를
쳐들어가서 혹은 거기서 내부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장악해라 이거예요. 그게 버전 1번입니다. 버전 2번은 뭐냐면 지식과 문화가 집중된 곳을 장악해서 근거지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war of position이라 그럽니다. 근거지가 포지션이거든요. 진지전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약 한 100여 년 전에 100년이 안 됐군요. 약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천재적 마크시스트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장악하는 거죠. 대학, 출판사, 언론사, 엔터테인먼트, 교사, 문화예술계. 침투해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버전 3는 뭐냐면 이 버전 2가 더 확대된 거예요. 버전 3는 아예 혁명 생각하지도 마. 그거 그냥 결과로 자연히 권력이 오게 돼 있는 거야. 뭐만 하면 돼? 침투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영향력만 확대시키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축적이 돼서 권력이 저절로 이렇게 나중에 굴러 들어와. 겉으로 와서 합법적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침투전, war of infil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미국이 이거에 당한 거예요. 이제 이 용어를 우리가 쓸 때가 됐습니다. 쟤들이 침투전까지 간 거예요. war of infiltration. war of mobilization, 폭동 기동전. 그 다음에 문화 권력의 센터들을 침투해서 장악해 가는 것. 진지전, war of position. 그 다음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혁명을 생각을 안 해요. 침투가 혁명이고 영향력이 권력이다예요. 버전 2의 심화 확대 버전이고요. 폭동과 총칼이 없는 조용한 혁명이죠. 법조 침투해, 언론 침투해, 정당 침투해, 선관위 침투해, 인터넷 침투해, 경제금융 침투해, 대학 교수 침투해, 초중고 교사 침투해, 종교계 침투해, 노조 침투해. 이거 다 침투해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쟤들 세상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확히 다 침투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요. 미국의 위키피디아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키백과는 위키피디아의 한국어판이죠. 미국의 위키피디아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는데 이 미국 위키피디아에 인터넷을 쓰니까 거기서 사람들 백과사전 뒤질 거야. 오케이. 그럼 위키피디아에 우리 스토리 얹어. 쟤들 얼마씩 모아주고 있냐? 1년에 3천억, 4천억씩 모아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애국 민중이 혹은 그 전에 자유보수가 이런 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 결국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냐? 힘이 생기면 침투 대응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정부가 나서서 숙정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사상과 자유에 대한 검열이 되니까. 그러나 밝혀내갖고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가서 인터뷰하고 가서 항의하고 이걸 그러니까 시민이 해줘야죠. 시민이. 침투 대응위원회를. 시민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돈도 정부에서 안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 로망은 우리 사회도 이런 것에 대한 침투 대응위원회가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로망입니다. 그래서 법조에서 가서도 판사님 똑똑똑똑 아니 무슨 법 연구에 계신다면서요. 재판 기록 보니까 우리 판사님 완전히 좌빨스럽네. 판사님 대한민국 판사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왜 한미 FTA 반대한 인천에 무슨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이것 사법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럼 찾아가서 판사님은 말한 영토적 개념에서의 사법 주권 개념은 중국 공산당 법률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서방의 법률 이론에서의 사법 주권은
판사 개개인의 정신의 독립성을 뜻하는데요. 혹시 판사님 중국 공산당 입당하셨어요? 점심 먹으러 나오는 판사 앞에 가서 턱 묻는 거요. 녹음기들이 되고. 깨갱하죠. 옆에서 찍고 있고. 깨갱합니다. 다중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야. 딱 2명에서 3명 가는 거. 한 명은 거리 두고 찍고 있고 한 명은 녹음기 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무슨 인터넷 신문 하나 등록해갖고 그거 명함 차고 가서 인터뷰한 거네. 반일 종족주의 인터뷰한다고 사람 그렇게 그 뒤에 그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모 신문사 그 기자랑 똑같은 거죠. 뭐 상대방 깨갱해요. 이런 거 한 번씩 당하면.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 여기 애들은 양수네요. 그냥 저쪽이랑 얼레벌레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이런다고 해서 하는 애들이 95%예요. 99%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당하면 골로 간다고요. 이게 침투 대응위원회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론적 틀들을 잡아주고 그 데이터를 다 조직해내고 그리고 그 인맥관계도를 밝혀내고 이걸 시민이 해야지 어떻게 정부 돈 받아서 해요. 정부 돈 받았다가 뭐 완전히 시민사회에 대한 공작으로 되죠.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저희들끼리 돈 모아서 해야 돼요. 이거. 얼마 모아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100억 모아서 하면 돼요. 뭐 껌값이죠. 그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자, 이런 걸 미국도 못한 거예요. 미국 못해갖고 미국이 완전히 침투당해서 지금 요번에 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공포스럽다고. 이게 1990년, 89년부터 작동한 거거든요. 30년 동안 일관되게 작동한 건데 이 중에서 평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적 혁명가적 관점 혹은 내가 이걸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뛴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적 설계를 한 사람들. 이게 누구냐? 원한 맺힌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촘스키 같은 사람. 꼽으면 많아요. 그 제국이라는 책 쓴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 프랑스로 가면 엄청 많죠. 자살한 들레즈. 에이즈 걸려 죽은 푸코. 그다음에 자살한 알티세. 자살 안 하고 끝까지 개기면서 악마의 저주를 퍼부은 데리다. 뭐 많죠. 가타리. 라깡. 뭐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원한 맺힌 지식인들. 원한 맺힌 문화예술가도 많죠. 그 다음에 내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핵심 오너들, 경영층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여기 하나 더 넣어주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평양의 통전부, 평양. 이 사람들은 직업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상대방을 약화시킬 수 있나, 해체할 수 있나, 어떻게 침투할 수 있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쪽에도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상대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나. 직업이라는 게 근데 공무원 직업이 아니라 공무원에 국가가 그런 사람들 돈 주면 다행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시민판에서 혹은 대학에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 하는 사실상의 직업적 전사가 있어야 돼. 이쪽도. 그래야 이거를 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미국에 그게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쟤들이 힘이 강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쟤들이 완전히 침투해서 장악을 한 거죠. 침투해서 장악하면서 쟤들이 미국을 작업 대상으로 삼고 미국을 착취하고 미국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악마의 내러티브랑 결합을 한 거 아니에요. 무한해체, PC 분노, 죄책감. 지금 미국 뭘로 앞으로 통일돼 나가냐? 이 죄책감이에요. 그거 이제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이론. 즉 다시 말하자면 서방 가치, 서방 사회, 서방의 라이프 스타일은 식민주의,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건 죄스러운 업보의 덩어리다. 갖다 내다 버려라.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 얼마 전에 지금 미국 공영방송 PBS에 그 노조 측 변호인은 아니고 스태프 측 변호인이니까 반 노조 측 변호, 그러니까 절반쯤 노조 측 변호인 같은 사람이죠. 그자가 어디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 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녀들은 지금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전부 교화 수용소에 넣어서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말들이 re-education camp, 재교육 교화 수용소라는 용어 쓰고 있고요. 숙청, 클렌징이라는 용어 쓰고 있습니다. 악마의 내러티브에 쩔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지금 겁도 없이 떠드는 거예요. 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뒤에서 계속 중국 공산당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미국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어? 어떻게 흔들 수 있어? 대한민국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어? 어떻게 흔들 수 있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통전부가 수십 년 동안 생각했듯이. 통전부가 70년 동안 그 작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건국 75년 됐네. 분단 다음이니까. 여기는 근데 그러한 작업을 안 했잖아. 거기에 맞서겠다는 걸 안 했잖아.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박정희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 그것도 못하면서 왜 대통령해? 이거였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대로 안 된다고. 이 악마의 설계자들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생명의 저항자들이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즉 인류 문명이 굉장히 고급화됐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면 문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이런 악마의 설계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날뛰면서 이제 출세하겠다, 권력 잡겠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배우들, 손발들, 집행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배우, 손발, 집행자들은 이 악마의 설계자로 안 넣냐. 악마의 설계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지식인은 자기 지식체계, 사상체계 때문에 평생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는요. 우리가 기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퍼머넌트 인트레스트는 ongoing interes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 이해관계. 혹은 지속적 이해관계.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백모같이 오늘 까불고 떠들었어. 자, 이게 2020년 일이에요. 근데 백모가 개과천선해서 2025년쯤 되니까 아, 조선일보 좋아요, 중앙일보 좋아요, 회장님 좋아요 하고 박수치고 다녔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아, 이제 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랑 이제 다 잘 털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그쪽의 살생부는요 20년, 30년 갑니다. 저보고 정치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조중동을 비판하고 나선 순간 저는 공직에 안 간다예요. 공직에 갈라 그러면 조중동 비판 못해요. 저렇게 저같이 무식하게. 싸납게 못합니다. 그 살생부가 20년 30년 가는데 다시 말하자면 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빅머니 빅텍 얘들은요. 온고잉 인트레스트예요. 영구적이라고. 중국 공산당 반영구적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악마의 설계자들은 본인의 사상 때문인지 혹은 본인의 관점 때문인지 혹은 기업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혹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집단성 때문인지 영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배우들, 국회의원 1선, 2선하고 이제 끝났어.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커멘테이터, 앵커 잡고 뭐 시사평론하고 한참 10년 까불다가 끝났어. 검찰 돼가지고 완장 차고서 막 여기저기 피 묻히고 다니고 끝났어. 한 5년. 이건 배우, 손발, 집행자들이에요. 쟤들이 무서운 이유는 배우, 손발, 집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수십 년, 북한을 보세요. 75년 됐잖아요. 75년, 한 세기 동안 이어지는 그 기획자들이 있다고요. 집요한. 이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 족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집요함이 있다고요. 백모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신뢰를 해주시는 까닭은 쟤 노는 꼴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쟤 뭐 대충 건강 유지될 때까지 앞으로 한 12년은 줄기차게 갈 것 같네. 바로 그 집요함, 그 일관성 때문에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저의 집요함이나 일관성은 쟤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여기에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침투 대응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쟤들은 이제 이겁니다. 침투가 혁명이다. 영향력이 권력이다예요. 이렇게 짜고 들어오는데 이번에 미국 보면서 우리가 이게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뭘 얻어야 될 거냐. 트럼프의 패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거냐. 혁명이론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혁명이론, 쟤들의 혁명이론.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릅니다. 좌파로부터 배울 점,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세 가지 꼽습니다. 첫째, 관점, 사상, 세계관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쪽은 왜 이렇게 스토리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왜 안 만드는 걸 보면서 저는 왜 악마성은 저작 활동을 더 자극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생명과 진실의 편에 서게 되면 저작 활동의 에너지가 줄어드나? 이런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 재밌는 주제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제가 미학책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악마성을 담은 저작물이 그게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악마성 잘 그린 게 김기덕 감독의 작품들이죠. 혹은 저기 누구지? 박찬호인가 뭔가 그런 감독의 작품들. 그런 악마성을 담은 저작물이 인간한테 더 인기가 있나? 또 요번에 저 뭐였죠? 그거 기생충. 악마성을 담은 저작물이죠. 그게 인기가 있나 더? 이런 퀘스천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일과성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큰 작품은 안 나와. 그거 가지고는. 큰 작품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그건 악마에 대해서 싸우는 얘기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악마에 대해서 싸우는 얘기거든. 정말 큰 작품은 악마성 담아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일과성 작품에서는 악마성 담는 게 작품 만들기도 쉽고 인기도 더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유혹을 만약에 창작자들이 받고 있다면 그 창작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지? 또 그 창작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 쪽 미학의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약간 옆길로 샌 얘기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관점과 사상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스토리를 천착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쟤들이 참 잘해요. 인간은 상징과 스토리의 동물이에요. 상징과 스토리가 없는데 무슨 정치투쟁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장기적 일관된 결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평생 가는 직업적 혁명가의 근성. 내 직업은 혁명가다.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인생 뭐에 바친 거지? 혁명에 바친 거야. 우리는 자유보수혁명, 민중의 각성, 개인으로서의 각성, 개인으로 각성된 민중의 조직화, 내 인생 거기에 바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 해봅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이 애국 보수 쪽 입장 보면 가끔 이렇게 굉장히 수혜적, 의존적 입장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존할 데가 없어서 백모한테 의존할 때도 있다니까요. 너 나서서 그렇게 유튜브 그렇게 떠드는데 네가 다 답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 답답해서 떠드는 거지. 제가 전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즉 대통령, 공권력 이게 다 해줘야 돼. 그냥 자기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직장 다니면 되는 거야. 그걸로서 자기는 다 할 바 다 한 거고 천만에 아닙니다. 공적 영역에서 당신 뭐 했냐 이거지. 공적 영역에서. 저쪽 애들은요. 공권력을 딱 볼 때 그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장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다 살을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권력을 볼 때.
여기는 공권력과 대통령이 다 처리해주고 나는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다니면 돼. 직장 생활하면 돼. 여긴 그거고. 그래서 그 멘탈 자체가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회의 공적 질서,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의 정치적 습속을 위해서 자기 생활과 에너지의 20분의 1은 바치세요. 20분의 1은. 그럼 하루 1시간 아니야. 일주일에 7시간이네. 그 대신에 이건 이 세 가지는 쟤들한테서 배워야 될 행태예요. 물론 관점과 사상과 세계관은 완전히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관점과 사상과 세계관을 계속 갈면서 거기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그 누에가 고치를 잣듯이 그게 그 실가닥 하나하나가 다 언어고 관념이고 상징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물론 그 관점과 사상과 세계관은 내용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개인 자유, 진실, 뭐 신앙 영성, 시장, 민주주의 이런 거죠. 피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정반대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핵심 가치를 모시고 있다는 거. 그다음 우리는 베이징이나 금수상궁전에 대한 굴종을 안 하죠. 저쪽 그 좌빨스러운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야, 그래도 중국이 참 큰 나라야. 중국 공산당 대단해. 뭐 혹은 아, 북한 정말 그거 아주 독한 데가 있어. 그거 아주 그 주체적인 데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굴종 사대주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린 최소한 이제 미국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도 우리랑 비슷한 질병,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게 앓고 있네. 쟤들 참 고생하겠다. 그러나 그래도 미국이 제대로 서야 우리도 좀 같이 이렇게 기운을 받아서 같이 가지. 우리는 뭐 이렇게 보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찬양하고 베이징 찬양하고 김일성 영생교 찬양하고 평양 찬양하고 까고 나면 이게 나와요. 흉악하게. 그러니까 정신이 한 군데서 망가져 있는 거죠. 근본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때의 획일성, 때의 규율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숙하고 주체적인 개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데서 반대지만 그 몇 가지 점에서 쟤들의 움직이는 방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혁명 전술, 저건 100%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혁명 전술은 뭐냐? 혁명이란 가서 점거하고 뭐하고 뭐 장악하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끼워줘도 좋고 안 끼워줘도 좋은 단추고, 혁명이란 윗단추부터 얘기하자면 침투다. 권력이란 영향력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와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